자, 이제 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함수라는 것으로 직선이라는 걸 처음 다루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정비례 그래프가 있긴 했지만 그 직선을 조금 더 이제 심도 깊게 다루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을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건데, 기울기하고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미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차 함수꼴로 주어져 있을 때 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이라는 걸 알고 있고, x의 개수가 이름이 기울기, y절편이 이제 뒤쪽에 붙어 있는 상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략적인 것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얘가 m의 값이 양수,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나오겠고,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우하향하는 직선이 나오게 될 겁니다. 혹시나 이제 까먹은 분들이 있을까봐 기울기가 뭔지를 이야기해보면,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증가량이라는 게 뭐냐? 두 점 A, B하고 C, D가 있다라고 할 때 x의 값이 어떻게 변화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C까지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C에서 A를 빼주면 될 거고, B에서 D만큼 변화했는 걸 보고 싶으면 이제 D에서 B를 빼주면 되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게 C-A가 X의 증가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는 이걸 분모에다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Y의 증가량을 이렇게 밑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분자랑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분자 분모의 부호가 다 바뀌게 되면서 A 빼기 C분의 B 마이너스 D라고도 읽어줄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읽겠다는 이야기는 C에서 A를 빼고, 그러니까 방금 이제 C에서 A를 뺐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보면 C에서 A만큼 변했으니까, C에서 A까지 변했으니까 A에서 C를 빼준 거고, 같은 방향으로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D에서 B만큼 변했다, B-D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어찌됐든 누굴 앞에 두고 누굴 뒤에 두고 이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X에 뺀 순서를 Y가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C에서 A를 뺐으면 Y도 D에서 B를 빼주는 식으로 방향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울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 여기까지 이제 중학교 내용이고,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새로 배우는 건 여기부터인데, 공식은 한 2개 정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한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인데, 어쨌든 직선은 우리가 두 개의 점이 있으면 유일하게 하나 결정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두 개의 점이 직선을 하나로 결정한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결국 정보가 2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보가 2개. 꼭 점으로서 주어질 필요는 없고,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보통은 기울기라는 애가 하나 필요하고 하나의 점이 필요합니다. 이제 밑에 3번에도 적혀 있지만,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 서로 다른 두 점, 요게 주어지면 두 점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울기를 직접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울기하고 한 점이 필요해요. 이때 한 점 x1, y1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밑에 있는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바로 이제 직선을 쓰는 걸, 아무래도 바로 쓰는 게 이제 식이 좀 편하니까 좌변에 마이너스 y1을 이항해서 y는 m에 x 빼기 x1에 플러스 y1, 이런 식으로 직선을 써줄 겁니다. x좌표는 빼주시고 y좌표는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유도만 한번 해볼 건데, 대충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직선이
x1, y1을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하나를 골라서 얘를 x, y라고 둬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m이라는 조건을 주신 거니까 x의 증가량을 재보면 x1에서 x를 뺀 거, 뭐 거꾸로 쓸까요? x에서 x를 뺀 거, x1 뺀 거, 요거 분해 같은 방향으로 빼야 되니까 y에서 y1을 뺀 거, 요게 문제에서 알려주는 기울기가 되겠죠. 좌변의 분모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이 됩니다. 해서 이렇게만 적어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요 공식이 나옵니다. 요 공식이 나오게 되고, 요 공식에서 마이너스 y1 얘만 우변으로 이항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x 좌표 빼고 y 좌표 더하고, 만약에 기울기가 2야. 기울기가 2고 한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y는 2에 x 마이너스 2, x 좌표 빼시고 y 좌표 더하시고 해서 2x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면, 그러니까 중학교대로면 기울기가 주어진다라고 했으니까 2x 더하기 b라고 놓고 2,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b를 구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바로 직선을 써버릴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이 공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울기를 직접 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울기를 그냥 재버리면 됩니다. 기울기 하나를 측정해 놓고 지나가는 한 점은 둘 중에 누굴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x1하고 y1을 가지고 직선을 썼는데 요게 2로 바뀐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3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요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쓰겠다 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그럼 기울기는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2가 되겠고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8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4짜리죠. 그럼 만약에 내가 1,3을 가지고 직선을 쓰겠다 하면 x좌표 빼시고 y좌표 더하시고 해서 4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마이너스 1,5를 갖고 쓰겠다면 x좌표 빼니까 이제 더하기를 낼 거고 y좌표 더해 주시고 해서 똑같이 4x 빼기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둘 중에 어떤 점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니 기울기를 재놓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공식을 이용해서 써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딱히 이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x좌표가 똑같은 경우, 얘네 둘이 똑같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직선이 점 2개 있으면 결정이 된다 했는데 얘네 둘이 x좌표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x좌표가 2개가 이미 똑같은 이상 직선 위에 모든 x좌표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x는 x1이라고 쓸 건데 얘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공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안 외우겠다 그러면 위에 우리가 아까 색칠해놨던 요 공식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외우겠다 라고 하면 요 공식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즐겨 쓰는 공식이라 같이 기억을 좀 하는 방식으로 갈게요. 자, x절편이 a라는 이야기는 a란 이야기는 그 직선이 a, 0을 지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y절편이 b란 얘기는 0, b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어쨌든 x절편, y절편 줬다는 얘기는 두 점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기울기를 재보면 기울기가 a-0분의 0-b가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그럼 요거를 기울기로 하면서 요렇게 쓰일 거고, y절편 b라고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직선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요게 이제 직선을 좀 한 번에 쓰는 게 편하기도 하고, 만약에 저런 형태의 직선이 보였을 때 우리는 분모에 깔려 있는 게 차례대로 x절편, y절편이라는 걸 읽어줄 수 있어서 그래서 요 공식을 좀 자주 사용할 겁니다. x절편분의 x랑
y 절편분의 y를 더하면 1이 된다. 아까 우리가 요거 유도한 거 그거를 그대로 정리하면 왼쪽에 있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공식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를 보면 이제 한 번씩 직선의 기울기를 x축과 이루는 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공식도 같이 좀 기억을 할 건데, 기울기라는 거를 다시 좀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자, 지금 문제의 조건은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대수를 아직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뭐 각에 대해서 양의 방향이다, 음의 방향이다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양의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반식의 방향을 이야기해요. 반식의 방향. 그러니까 x축은 이렇게 있을 거고,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을 요 각으로 읽을 수도 있고 요 각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동그라미 각을 읽겠다고 하면 x축 기준으로 반시계로 도는 거죠. 만약에 x로 읽겠다고 하면 막꼭지각 이쪽으로 데리고 오시고 시계 방향의 각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각을 이야기할 때는 반시계를 양으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방향과 이룬다라고 하면 반시계로 돌아 있는 각을 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대수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고민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됐든 x축과 이루는 각이 나오게 되면 탄젠트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잴 수 있다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렇게 그냥 하나 그릴게요. 자, 이 직선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까지의 기울기를 잴 건데, 기울기라는 거는 x의 증가량, 요거죠. 요거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y의 증가량, b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계산하게 되면 a분의 b가 돼요. 자, 근데 이 직선, 요 직선이 x축에 평행하게 그어진 선이기 때문에 동의각이 똑같아야 돼서 여기에 각이 또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이 세타인데 a분의 b를 계산하겠대. 얘는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 탄젠트 세타랑 똑같죠. 탄젠트 값으로도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다. 문제에서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알려주면 탄젠트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라는 건데, 또 이제 수업하다 보면 많은 애들이 탄젠트를 좀 까먹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좀 해보면 삼각비입니다. 삼각비. 대표각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기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고, 특수각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사인 30도 2분의 1,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거꾸로 쓰시면 돼요. 2분의 루트 3에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1. 탄젠트는 3분의 루트 3,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이 30도다. 그러면 기울기를 3분의 루트 3으로 잡고 문제 풀어라.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직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요 공식,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 어떻게 쓸 거냐, 그거 챙겨주시고, x절편하고 y절편 주어졌을 때 직선 어떻게 쓸 건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따라서 x축과 이루는 각을 가지고 기울기를 잴 수 있다 까지만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 보면 좌표축에 평행하거나 수직인 건데, 이것도 사실 중학교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x축에 수직인 직선, 요거 볼게요. x축에 수직이면 y축이랑 평행해. 똑같은 말이야. 만약에 헷갈릴 것 같으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x축의 수직인 직선은 반드시 x좌표가 전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쓸 때 그냥 x좌표가 a입니다 라는 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만약에 y축의 수직이다, x축에 평행하다 라는 조건이 나오면 이 직선 위에 모든 y좌표가 b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썼던 것처럼 y는 b라고 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보통 직선을 배울 때 요런 형태로 배운단 말이야. 그리고 요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죠. 1차 함수. 자, 그러면 이 y는 b라는 애를 위에 있는 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기울기가 0인 상태입니다. 기울기가 0인 상태. 근데 우리가 직선식을 쓸 때 이렇게 식을 쓰게 되면 무슨 짓을 해도 얘를 없앨 수가 없어요. y가 계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직선의 형태라고 배우긴 했는데 이런 직선을 저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없어. 대신에 이 식은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정보, 기울기랑 y절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표준형이 있으면 이제 일반형이 있을 건데 일반형은 이 x는 a 같은 직선의 방정식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 일반형은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좌표축의 수직이거나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a가 0이라고 해보세요. 만약에 a가 0이 되면 x좌표가 전부 다 0인 점들이 모이는 거야. 그게 y축이 되겠지. y축. 그래서 y축도 일종의 직선이니까 이 y축의 직선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같은 방식으로 모든 y좌표가 0인 직선은 x축이야. x축도 일종의 직선이기 때문에 얘를 y는 0이라고 써줄 겁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의 방정식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박스 보시면 아까 방금 위에서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적으면 요거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밑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는 생각해봐요. 이제는 y가 개수가 생겼어. 그럼 b를 죽이면 x만 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직선은 아까 위에 썼던 x는 a라는 이런 형태의 직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y를 죽임으로써 모든 직선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애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일반형. 자, 그래서 어쨌든 뭔가 x와 y와 관련된 1차식이 등장했다. 그럼 그 친구는 좌표 평면상에서 도형 직선을 나타내게 되고, 거꾸로 직선의 방정식을 적게 되면 x 또는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필수예제 1번 보겠습니다. 두 점을 이은 3분의 중점을 지난답니다. 그럼 일단 중점 찾아야 되겠죠. 좌표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평균 내면 더했을 때 2니까 1, 10이니까 5, 요게 중점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 y는 m에 x좌표 빼주시고 y좌표 더해주시고 요 공식 쓸 겁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3에 x좌표 빼시고 y좌표 더하시고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필수예제 2번입니다. a, b를 3대2로 내분하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확인해보자 그랬죠. 더해서 5가 나오는데 x좌표 5칸 차이 나고 y좌표 5칸 차이 납니다. 그럼 좌표의 세팅이 이쁘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a, b, a가 x좌표가 7이고 그 다음에 내분점 3대2,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b는 x좌표 2입니다. 그 다음에 y좌표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그럼 어찌됐든 지금 3대2니까 넘어갈 때 5가 줄어들어야 돼요. 5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3대2니까 여기서 3을 빼서 4 찍고 2가 줄어서 2 이렇게 가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y좌표도 5가 줄어드니까 여기서 3을 빼서 마이너스 6, 2를 더 빼서 마이너스 8 해서 요거 두 개 모아주면 내분점이니까 내분점이 4, 마이너스 6이야. 이거하고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달래요. 자, 그럼 기울기 먼저 구해보면 기울기는 5 빼기 4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겠고 2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8 됩니다. 기울기가 8이야. 그럼 둘 중에 이 점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y는 8의 x 빼기 5 그리고 더하기 2가 될 테니 8x 빼기 38 요런 직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아까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져 있는 직선은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 이렇게 쓴다 했어요. 자, 그럼 x절편, y절편 다 알려줬으니까 6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 되겠죠. 자, 조금만 이쁘게 적으면 6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가 1이 됩니다. 자, 여기 위에 지금 a, 마이너스 1이 있대. 바로 대입하면 6분의 a에 여기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플러스 되죠. 더하기 2분의 1 되겠고 그게 1입니다. 넘어가서 2분의 1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3이 되면 되겠어. 그 다음에 4, b도 여기 위에 있대. 대입하면 6분의 4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b 요게 1 됩니다. 그럼 2분의 b가 1 넘어가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고 따라서 b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 마지막에는 a랑 b를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인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이런 상황이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두 점을 재서 어떤 두 점을 골라서 기울기를 재든 간에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요걸 고르고 요걸 고르든 이걸 고르고 이걸 고르든 이걸 고르고 이걸 고르든 어쨌든 두 개를 골라서 기울기를 재서 똑같으면 돼요. 자, 그러면 A랑 B 사이의 기울기를 재봅시다. 3에서 1을 빼면 2분의 2에서 마이너스 A 얘에서 얘를 빼면 A 더하기 2가 되겠죠. 얘하고 뭐 물론 이제 이걸로 재도 되는데 여기는 A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 A하고 C를 잽시다. A하고 C를 재면 이번엔 C에서 A 뺐을 때 A 빼기 3분의 5에서 2 빼니까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크로스로 곱하시면 A 더하기 2에 A 빼기 3이 6이 됩니다. 전개해서 6을 저변으로 넘겨주시면 지금 A제곱 빼기 A 빼기 6 되는데 6까지 데려와서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인수분해 하시면 A 빼기 4, A 더하기 3 얘가 0이야. 따라서 양수 A를 물어봤죠. 문제에서 양수 A의 값은 4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두 개 골라서 기울기를 쟀을 때 같아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답니다. 대충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해서 A가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C가 3,4입니다. 3,4 요거 삼각형을 좀 밑변을 좀 뭐라 해야 되지? X축에 평행하게 그립시다. 치우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4 B가 마이너스 1,2 C가 3,4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A라는 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반띵하고 싶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직선이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직선이 이렇게 간다라고 합시다. 이게 이등분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밑변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얘 보면 얘는 이거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까지가 높이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2분의 1에 밑변 높이 하는데 지금 2분의 1하고 h가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 결국 넓이의 결정 요소는 a,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밑변 길이.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이게 지금 높이가 어차피 똑같은 상황인데 넓이가 반이 되려면 정확하게 밑변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고 그 얘기는 B와 C의 중점을 지나고 있어야지만 밑변하고 높이가 똑같아지면서 넓이가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BC의 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BC 중점 구해보시면 X좌표 합이 2니까 1, Y좌표 합이 6이니까 3 얘가 중점이야. 그럼 그러한 직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파란 색깔 직선 구하라는 얘기죠. A하고 중점 지나야 됩니다. 이거 A하고 중점 좀 치웁시다.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를 먼저 좀 재보면 1에서 마이너스 1을 뺐을 때 3분의 3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1. 얘가 기울기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써주시고 1,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좌표 빼고 y좌표 더하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에다가 더하기 3분의 10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밑에 있는 이 확인 체크들처럼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넓이를 반으로 쪼갠다라는 건 해당 도형의 무게중심을 지나가는 상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에서도 이 넓이가 2등분이 되려면 중점 지나야 된다 했는데 중점을 지나가는 순간 요 선이 중선이 되죠. 중선 위에는 항상 무게중심이 지나가게 돼요. 무게중심.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게중심을 관통하면 넓이가 반으로 갈라진다 이 얘기인데, 그럼 얘는 보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마름모를 물어보고 이 문제에서는 직사각형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름모든 직사각형이든 큰 카테고리는 평행사변형이야. 결국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2등분할 건가 이겁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무게중심이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대각선의 교점. 그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반으로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그러한 직선이 여기 대각선의 교점 알려주고 있죠. 3,2 여기 지나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ABCD라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근데 얘가 애초에 평행사변형이니까 다 2등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찾아주시면 되는데 A가 1,4 좌표죠. C가 5,2 좌표니까 중점의 좌표 3,3을 지난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뭐 요런 직선이 됐든 요런 직선이 됐든 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6번입니다. 한 번씩 이제 내신에 나오는 문제긴 한데, 개형을 결정하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대략적인 모습을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략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의 모습을 결정해봐라 라는 거는 사실 미지수가 뭐가 되든지 간에 조건만 맞으면 그림이 비스무리하게 나온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막 부호 따져가면서 그려도 되지만 이런 문제는 그냥 값을 하나 고정시키세요. 값을 고정. 그러고 그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지금 일단 요런 직선이 등장을 했어요. 1번에서는 A랑 C를 곱했더니 양수랍니다. 즉 A하고 C가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플러스로 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같을 수도 있는데 대충 똑같아요. 플러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C가 플러스야. 근데 B랑 C가 부호가 같아. 그럼 얘도 플러스겠지. 그럼 다 양수일 때 직선을 쓰란 이야기인데 또 어떤 양수가 와도 그림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야기하겠죠. 지나는 사분면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1이라고 합시다. 다 1. 그럼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을 그리시면 되고 y는 마이너스 x 빼기 1 나옵니다. 그럼 사분면이 이렇게 있을 때 기울기가 음수인데 y절편마저 음수야. y절편이 음수. 근데 기울기도 음수.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 사분면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지나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2번에서 A랑 B는 부호가 다르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주세요. 그럼 이제 B가 마이너스인데 C랑 부호 같대. C 마이너스겠지? 그러면 A한테는 1을 주시고 B랑 C한테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럼 Y가 X 빼기 1 나오겠죠. 그럼 또 이렇게 사분면 있을 때 이번에는 Y절편이 음수입니다. Y절편 음수인데 기울기 양수야. 지나가는 사분면은 1, 3, 4 사분면 되겠죠. 3번 보시면 B가 0이랍니다. B가 0이 되는 순간 직선의 방정식은 AX 더하기 C가 되죠. 자, 여기서 A하고 C가 부호가 같답니다. 둘 다 플러스를 하세요. 그러면 둘 다 1을 주면 되네. 그럼 넘어가서 X가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 X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배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분면은 2하고 3사분면이 되겠죠. 자, 7번입니다.
직선이 항상 지나가는 점인데, 요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푸는 방식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a의 x 더하기 b는 0이라는 애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주인공이 되는 문자가 이 x예요. 이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개수들이 전부 다 0이 떠야 됩니다. x값이 뭐가 됐든지 간에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그러면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x항등식이니까 1번 모든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오면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야. 2번 임의의 x 라는 말이 나와도 항등식입니다. 세 번째, 얘가 제일 많이 나올 건데 x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그것도 우리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읽어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읽어주고 x로 묶어준 다음에 개수가 0이다 라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도 보시면 이러한 직선이 말 나오죠? k의 값에 관계없이야. 그럼 얘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왼쪽에 있는 식을 읽어봐라 이 얘기가 되는 거고 k로 묶으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k로 묶어줄게요. k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x에 더하기 3i가 되겠고 나머지 애들 쭉 적어주시면 2x에 빼기 y 빼기 5 요게 0이 되네. 그럼 얘가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얘 0이어야 되고 얘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조건을 좀 정리합시다. 제가 0이려면 x랑 3i가 같아야 되겠고 2x 빼기 y가 5여야 됩니다. 근데 방금 x가 3y라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6y에서 y 빼니까 5y죠. 따라서 y의 값이 1이 되고 x의 값은 그거의 3배니까 3이 되겠네. 즉 k의 값이 뭐가 됐든지 간에 3하고 1을 저기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런데 얘가 지금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x가 3이고 y가 1이면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이 직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3,1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겠네. 그래서 지나가는 점의 좌표 3,1 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행동을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 x하고 y를 제외한 어떤 다른 문자가 등장했다. 그러면 얘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을 지금과 같은 절차로 구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직선이 항상 지나가는 점의 활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뒤쪽 어느 단원에서 비스무리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정확하게 정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직선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얘는 결정이 되어 있고요. 얘는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 x하고 y를 제외한 다른 문자가 들어있으면 그 i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자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 남죠? 마이너스 y 플러스 1 얘가 0이야. 그러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됩니다.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y의 값은 1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직선은 m의 값이 뭐가 됐든지 간에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네. 또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해 봤더니 y는 mx 더하기 m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어디였어? m의 값의 범위가 이 직선의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을 요약하면 이래요. 좌표 평면에 그림을 하나 그려볼 건데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얘가 아까 결정돼 있던 직선이죠. y는 마이너스 x의 더하기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이면서 y절편이 양수인 친구니까 요런 직선이 되겠네. 요런 직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돼요. 좌표로 쓰면 요 점이 0,2가 되겠고 요 점이 이제 2,0이 되겠죠. 여기 원점이고 x축 y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직선을 그려볼 건데 쟤는 어쨌든 기울기가 누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기울기가 안정해졌으니까 수도 없이 많은 직선이 나올 거야. 요 점만 지나면 돼. 그런데 얘네 둘이 1사분면에서 만나고 싶답니다. 대충 예시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직선이겠죠. 왼쪽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1사분면에서 만나잖아. 그럼 이제 요 직선이 어디까지 위치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데, 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기울어요. 그럼 이때는 y축에서 만나는 거니까 1사분면에서 안 만나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러면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교점이 2사분면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계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 하나 더 그려봅시다. 그럼 이번에 만약에 직선이 하나 더 있다라고 치고 이번엔 내려볼 겁니다. 내려볼 건데, 만약에 이 직선이 내려가다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x축에서 만나죠. x축은 역시나 좌표 평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4분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 만나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보단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내려와야 되고 이거보다는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내려가면 4사분면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경계 되겠네. 어차피 우리는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 두 개의 직선의 그래프만 기울기를 구하시고 그 둘의 사이더라,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죠. 요 둘의 사이더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부터 0,2까지의 기울기를 쟀을 때 아까 기울기가 m이었어요. 그럼 얘 기울기가 x 하나 증가할 때 y 하나 증가하니까 기울기 1이야. 요 때는 기울기가 x가 3이 증가하는 동안 y 하나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죠. 요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m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m의 값이 1이 되면 교점이 y축이기 때문에 여기엔 등호가 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이유로 여기도 안 됩니다. 등호 없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유형마다 좀 다른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 두 번째 직선 요거, 얘를 식을 정리해서 내가 찾는 m이라는 애가 기울기라는 걸 알았어. 근데 문제 풀다 보면 꼭 얘가 기울기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정리해 봤더니 뭐 마이너스의 m 더하기 1x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더하기 어쩌고. 그럼 이럴 때는 방금 우리가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경계 지점인 걸 찾았으니까 마이너스의 m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가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이걸 풀어서 m의 값을 구하시고 걔네 사이 이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식에서 의미하는 기울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m의 값은 항상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처럼 4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선분하고 만난다라고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얘도 이제 비슷한 방식인데,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선분하고 만나죠. 쭉 올라가다가 이때가 되면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러면 안 만나죠. 근데 A라는 점을 지나갈 때는 어쨌든 A도 선분 위의 점이니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가능하고, 요때도 B를 지날 때에도 B도 어쨌든 선분 위의 점이니까 만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 문제를 풀 때에는 경계 지점이 좌표축 위에 있어서 4분면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긴 등을 뺐던 거고, 이 오른쪽의 경우에는 구간의 이 선분의 양 끝점이 통과되어도 직선이랑 만나는 거니까 이때는 등호를 달아주셔야 돼요. 뭐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이었다. 그럼 이때는 등호를 달아서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어찌됐든 이러한 유형은 이 두 가지의 상황만 조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등호 조건 확인하시고, 두 번째,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m이라는 애가 정말 기울기를 의미하는지, 이 두 가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9번인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얘는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까 했었던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자, 만약에 L1이라는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0이라고 합시다. L2라는 직선이 dx 더하기 EY 더하기 F라고 합시다. A, B, C, D, F는 전부 다 이제 개수들이에요. 자, 그리고 L1이랑 L2가 평행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볼 겁니다. 평행하지 않은 상황. 그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L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L2라는 직선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네 둘은 평행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하나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 빨간 색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식을 써봐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직선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빨간 색깔 점을 지난다라는 조건 하나밖에 안 준 거죠. 그러면 저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 진짜 무수히 많아요. 뭐가 될지 몰라. 엄청나게 많은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결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방정식을 썼을 때 모든 개수가 딱 떨어지게 작성이 되지 않겠죠. 이런 애들처럼 정해지지 않고 뭔가 미지수가 끼워져서 작성이 돼야 돼. 그걸 어떻게 이제 작성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걸 항등식의 아이디어로 해결을 할 건데, 자, 만약에 이런 식을 작성을 한다고 쳐봅시다. 요게 이제 직선 L1의 좌변에 있던 애예요. 그 다음에 dx, ey, f, 0. 자, 요런 식을 생각을 해볼 건데, 이 두 개의 직선식이죠? 두 직선식의 좌변만 데리고 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k 이렇게 달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개수가 결정이 안 돼. 미지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A, B, C, D, E, F는 전부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K는 내가 몰라. 미지수야. 자, 그러면 이 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좀 읽어볼게요. K에 대한 항등식. 그렇게 읽어주게 되면 K에 대한 항등식인데 K로 묶여 있으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0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0이라고 두는 순간 이게 지금 직선 L1의 방정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0이라고 두는 순간 L2의 방정식이 돼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대.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그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의 값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겠다라는 이야기는 L1 위에 있는 점이면서 동시에 L2 위에 있는 점이어야 된다. 어디겠어요? 교점이겠지, 교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읽어주는 순간 두 직선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세팅이 됩니다. 이걸 강제로 만드는 거야. 주의점은 이런 식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직선이 일반형으로 쓰여 있을 때만 이런 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문제에서 주더라도 이런 식을 쓸 거면 일반형으로 바꾸고 쓰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직선의 방정식에 좌변을 갖다 놓고 플러스 K로 개수만 하나 달아 놓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 빨간 색깔 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그 직선 중에 어떤 하나를 특정하고 싶으면 문제에서 조건을 줄 겁니다. 자, 9번의 상황 보시면 두 직선 알려줬어요. 그럼 이 애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까지 이야기하면 저렇게 K 달아서 안정해진 상태로 쓰일 겁니다. 좌변 데리고 오시고 여기 두 번째 직선의 좌변도 데리고 와. 이렇게 우변이 0이어야 돼. 자, 이러고 나서 플러스 K 0 이렇게 써버려요. 그럼 이제 내가 K를 모르기 때문에 직선이 결정이 안 돼. 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근데 결정하고 싶은 거야. 2,2를 지나고 싶대요.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의 조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우리는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에 X하고 Y 대신에 둘 다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4에서 3을 빼니까 1에다가 빼서 3을 빼니까 여기 마이너스 3, K 이렇게 되네요. 0이 되겠고 K의 값이 3분의 1 됩니다. 그럼 이제 K를 찾았네.
여기에다가 3분의 1 넣으면 이제는 모르는 개수가 없죠. 결정이 됩니다. 자, 양변에 3을 곱하면 3배의 2x 빼기 y 빼기 1, 뒤에는 더하기에 x 빼기 y 빼기 3되고 0 됩니다. 정리해주면 6x x니까 7x 빼기 3y 빼기 y니까 마이너스 4y 마3 마3 마6 0, 요렇게 직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직선을 결정하고 싶으면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K를 달아서 써주시면 돼요. K 달아서. 자,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그림을 다시 좀 데리고 올게요. 좀 치우고 이 그림을 다시 좀 데리고 옵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 빨간 색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만들고 싶은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빨간 색깔 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는 L1하고 L2도 있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방정식 있죠. 요 방정식을 작성을 하게 되면 L1하고 L2도 저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만약에 K가 0이라고 쳐. 그럼 여기 부분이 다 죽죠. 여기 부분 다 죽고 얘는 0이 됩니다. 그게 아까 누구였냐면 이놈이었어요. 그치? 근데 만약에 L2를 표현할 수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dx 더하기 ey 더하기 f는 0이었습니다. 그럼 위의 식에서 내가 k 대신에 뭘 대입해야 얘를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죠. 내가 저 방정식을 만들고 싶으면 이것만 이쁘게 뽑아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k에 묶여 있는 데다가 앞에 있는 애는 개수가 없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쓰게 되면 이 방정식은 L2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지나가는 직선들 중에 직선들 중에 L1은 표현이 되는데 L2가 표현이 안 돼. 그럼 거꾸로 이렇게 써봅시다. 만약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쓰고 더하기 dx 더하기 ey 더하기 f 이렇게 쓸 건데, 만약에 내가 k를 왼쪽에 달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얘가 L1이고 얘가 L2야. 그러면 얘도 개수가 없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쟤는 못 죽여요. 만약에 k가 0이 되면 얘가 죽으면서 얘만 나오니까 이번엔 L2가 표현이 되죠. 근데 뭔 짓을 해도 이걸 못 죽이니까 이렇게 적게 되면 이번에는 L1을 표현할 수 없어요. 즉 K가 달려있는 쪽의 직선의 방정식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실 다 표현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가는 수도 없이 많은 직선 중에 K의 위치에 따라 둘 중 하나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풀이입니다. 사실 이제 이 위에 있는 내용이 항등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방식 안 쓰고는 어떻게 푸냐. 지금 교점을 지난다고 알려줬고 2,2를 지난다고 알려줬는데 직선이 결정되어 있죠. 연립해서 교점을 그냥 아예 강제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써버릴 수 있네. 그 교점 찾아봅시다. 지금 공교롭게도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가 똑같으니까 두 식을 빼봅시다. 빼보면 2x에서 x 빠지니까 x 될 거고 y는 죽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더하기 2죠. 는 0입니다. 그럼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봤더니 y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5, 얘가 교점이네. 그럼 얘하고 2,2를 지나가는 직선을 써버리시면 되겠죠. 자, 기울기를 재보면 4분의 7 나옵니다. 4분의 7에 x 빼기 2 더하기 2, 요렇게도 직선을 작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네. 뭐 아까 7x 빼기 4y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고, 어찌됐든 이런 방식도 있다. 근데 왜 이거는 좀 비추를 하냐면 상황마다 달라. 이 두 개의 직선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사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막 이렇게 K를 이용해서 쓸 때 얘가 좀 지저분하면
또 다시 양변의 개수 조절해야 되고 전개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번째가 빠를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직선이 결정 안 돼 있으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에 얘랑 얘한테 미지수가 껴있어. 뭐 만약에 여기 A래. 이러면 이걸 연립해서 교점을 찾기가 좀 많이 빡세지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1번 풀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두 가지의 풀이를 좀 다 익혀보시고, 그게 좀 어렵겠다 싶으면 두 번째 풀이 방식을 먼저 연습한 다음에 직선하고 친해져서 첫 번째 풀이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